안녕하세요. 신논현역입니다. 이제 많이 바쁘게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고 있고요. 저도 이제 신논현역에서 신사역까지 걸어가기 위해서 이제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맞이하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 매우 암울하죠. 매우 우울합니다. 우울하고 암울한 얘기를 계속하는 이유는 그 힘겹고 안 좋은 상황들을 잘 헤쳐나가자고 하기 위함이라는 것, 그런 의도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우리의 삶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더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또 그에 대응해서 대비해서 또 살아갈 방도를 또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언제든 우리는 새로이 적응하고 또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 나섰고 또 그대로 또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 암울한 현실 속에서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기대를 찾기 위함이다 라고 이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힘들죠. 녹록지 않습니다.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괜찮다, 좋다, 마냥 좋아질 거다, 막연하게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나중이 좋아질 거다라고 생각하는 건 좀 위험한 생각이죠. 왜냐, 아무 변화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는데 변화가 그냥 온다 라고 하는 건 우리가 좀 주도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끌려다니는 삶을 살겠다라고 이제 놔버리는 거하고 비슷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의도적인 노력을 하고 피나는 적응의 에너지를 쏟아야 그래야 새로운 뭔가가 생기는 겁니다. 우연찮게 기회가 오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가 좀 피나는 노력을 하고 의도적인 그 시간 할애를 계속해야 뭔가 결과물이 생긴다라는 거죠. 아무런 노력 없이 거저 얻어지는 건 그건 내게 아닌 거죠. 우연히 왔다가 우연히 가는 그냥 지나가는 일일 뿐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뤄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해야 된다라는 건 뻔하고 당연한 얘기다라는 거죠. 물론 부단히 노력하고 애쓰고 해도 원하는 걸 갖지 못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그러면 그런 결론에도 이제 도달할 수 있죠. 이 세상의 사람들이 운으로 대부분 작용한다고 하고 노력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는데, 그러면 노력할 필요가 뭐 있냐, 이런 식으로 자포자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주변 상황이 녹록지 않고 어렵고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헤쳐나가면서 원하는 바를 이뤄내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굴복하고 무너지고 나와버리고 하면서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굴복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승승장구하면서 뭔가를 이뤄내는 사람은 소수일 것이고, 대부분 몰락하고 무너지고 이제 끌려다니는 사람들은 다수일 가능성이 크다. 물론 소수라고 성공한 거고 다수라고 실패한 건 아니겠죠. 보통의 사람들, 일반적인 사람들은 다수의 길 안에서도 나름의 생존의 이제 방법을 찾아가기도 한다라는 거죠. 이제 좀 더 이제 확실하기를 바라고 좀 더 안정적이기를 바라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고, 저처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좀 안전해지고 싶다는 거죠. 좀 더 차분해졌으면 좋겠다, 어려움보다 좀 순탄함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생각합니다. 왜겠습니까? 그래야 가족을 좀 이렇게 제대로 건사하며 살기 때문인 거죠. 우리가 월급쟁이 이러면 직장인을 되게 우습게 생각하고 만만하게 생각합니다. 직장인의 삶이 되게 뻔하고 재미없고 지루하긴 하지만 그만큼 안정적인 게 없다라는 겁니다. 직장인의 삶 어떻습니까? 사대보험을 내가 내는 게 아니고 회사가 내준다, 퇴직금도 있다,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이 있다, 주말이 있다, 휴가가 있다, 생각보다 많은 것들을 이제 혜택을 받고 사는 게 직장인의 삶입니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자기가 내야 될 돈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직장인의 모습도 나쁘지는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직장인으로 살면서 아주 엄청나게 괜찮은 삶을 사는 사람들은 또 소수다 라는 것도 맞는 얘기고요. 이래저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마냥 편하거나 쉽지는 않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직장인들이 조금 낫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물론 직장인이라고 마냥 편하고 마냥 수월한 건 아니죠.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누군가와 또 관계를 맺고 또 일을 하고 또 제대로 인정을 받고 못 받고 이런 것들은 또 별개의 문제들이라는 거죠. 확실한 건 예측 가능하고 자기가 자기 인생을 좀 챙겨가면서 차근차근 움직여가는 삶은 나쁜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부자 얘기하는데 중산층으로 사는 것도 쉽지 않은 삶이다. 뭐 누군가는 뭐 주변에 부자 얼마나 많은 줄 아냐고, 뭐 월 1000만원 월 20만원 버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데 이런 개소리를 하는데, 그런 얘기하는 놈들은 입을 찢어놔야 됩니다. 왜냐, 대한민국에 연봉 1억 5천이면 실수령이 얼마입니까? 뭐 900만원 남짓. 뭐 연봉 2억 받으면 실수령이 얼마입니까? 월 한 1100만원 정도. 1억을 받으면 실수령이 얼마요? 한 600, 한 40에서 한 600, 한 70만원 사이입니다. 작은 돈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연봉 1억이라고 생각했는데 연봉 어걱거렸는데 실제로 받는 돈은 생각보다 적잖아요. 뭐 650만원이라고 치면 뭐 뭡니까, 여기면 7200, 보시면 6, 한 대략 실제로 연봉 1억을 받았는데 한 2천만원 이상이 세금으로 날아간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1억 5천이다. 연봉 2억이다. 연봉 2억인데 실제로 받는 게 월급이 뭐 1100만원, 연으로 따지면 한 1억 한 3200. 연봉 2억이면 세금이 한 7천만원, 실제로 실수령으로 받는 게 한 1억 3천 남짓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세금 되게 많이 내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2억 연봉을 받는 사람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면 연봉 2억을 받으면 뭐 월급을 연봉을 한 5천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연봉 2억 받으면 엄청나지, 대단하지 라고 생각하는 거 맞죠. 근데 실제로 연봉 2억을 받는 사람들의 실제 생활 수준이 그러면 연봉 5천만원 받는 사람에 비해서 월등하게 눈에 두드러지게 그러면 엄청난 차이를 보이냐? 그렇지는 않더라는 겁니다. 연봉 2억을 받는 사람도 그들도 똑같이 이제 뭐 청바지 입고 밥 3끼 먹고 그냥 그래저래 산다라는 거죠. 뭐 연봉 5천만원인 사람이 소나타 끌고 다닌다고 뭐 연봉 2억인 사람들이 비행기 타고 다니는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그리고 연봉 2억 받는 사람도 우리 집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100명 중에 1명, 아유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제가 다니는 회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750에서 한 800명 중에서 연봉 2억 이상 되는 사람 몇 명 되겠습니까? 제가 추정해 보건데 많아야 한 2명. 그럼 400명도 1명이잖아. 400명도 1명이면 어떻습니까? 0.5% 맞죠? 한 0.2%쯤에 속해야 그 정도 금액 받는다더라는 거죠. 1000명 중에 한 2명, 뭐 요 정도로 보면 거의 맞는 거죠. 그 정도로 되게 받기 어려운 금액입니다. 그렇지만 장사해 가지고 그 정도 버는 건 더더욱 더 어려운 것 같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예측 가능한 삶이, 뭐 직장인의 삶이 자영업에 비해서는 훨씬 더 수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직장인으로 오래오래 살아도 중간 이상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직장인이 무조건 뭐 빨리 탈피해야 되는 안 좋은 처지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오래 일할 수 있으면 뭐 좀 적게 받아도 오래 다니면 되려 삶이 순탄해질 수 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감사합니다.